왕자님, 요즘은 어떠하시온지? 평범하디 평범한 여고 교실에 저거 뭐야? 웬 못 보던 상자가 놓여 있는데 야, 여기 영주 거라고 적혀있는데? 와서 봐봐. 무서워. 그때 이 사람 여기서 봐. 정체 모를 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긴장 속에 상자를 열자 학교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4차원 소녀 경이야? 송희경이 등장하죠. 서프라이즈 했어 아주. 진짜? 네가 서프라이즈 한 거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들의 우정이 돈독해질 무렵 정말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두가 애지중지하던 학교 마스코트 고양이들이 소각장에서 시체로 발견된 것이었죠. 누가 때린 거야? 이거 너무 잔인해. 그렇게 맞아 죽은 거 같진 않은데. 그럼 뭔데? 한꺼번에 죽은 이유가 다 뭐냐고. 모두가 오열 중인 가운데 이경은 마치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사람처럼 달달한 냄새 나지 않아? 냉철한 추리를 하기 시작하죠. 한 말이 없지 않아? 걔 로이. 곧이어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고양이와 추가 단서까지 발견하자 한 번에 죽이고 전부 태우려고 했네. 누가 이런 악마 같은 짓을 해? 로이만 도망친 거고. 누구 짓이야? 그녀는 찾아봐야지. 본격적인 범인 찾기에 돌입합니다. 네 눈에 뭐가 좀 다르게 보여? 이경은 늘 엄마는 좀 다르게 보자.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급식실 선생님들은 고양이들 밥도 챙겨주시잖아? 밥을 주니까 밥에 뭘 섞어서 죽이기 쉽겠지.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수희 아저씨도 방학하면 고양이 밥 줄 사람 없어서 어떡하냐고 걱정하셨어. 세상을 바라보았죠. 야, 그 말 이상하다. 방학 땐 자기가 밥 주면 되지. 심지어 탐지캔에서 달달한 냄새 났잖아. 그 부동액 냄새거든? 기름 따라내고 부동액 넣으면 애들이 참치인 줄 알고 그냥 먹어. 마치 경험해본 사람처럼 넌 그런 거 어떻게 알아? 방어책이지. 사건 전체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이는 안 먹었잖아. 이어서 걔 평소에 남자 어른만 보면 도망갔잖아. 종합한 정보들을 토대로 남자 어른들 중에 애들이 고양이 보러 자주 가니까 학교 사람들 루틴을 잘 알고 포대자루 부동액 같은 걸 들고 있어도 의심 안 받을 사람이지. 아주 쉽게 범인을 찾아내죠. 그래서 누군데? 그런데 범인 잡으면 어떻게 할 건데? 죽일 거야. 고양이는 죽었는데 지는 왜 살아야 돼? 홧김에 감정을 전해드는 그녀가 알겠어. 의미심장한 대답과 함께 섬뜩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고양이를 죽인 범인이자 숙직실에서 쉬고 있던 수희 아저씨가 이게 또 에이 갑작스레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은 다음날 사람이 술을 얼마나 마시면 그렇게 되지? 학생들에게도 전해지는데 난 술 조심해야지. 그런데 부동액 먹었을 때 바로 술을 엄청 마시면 살 수 있대. 위가 세척돼서. 이경은 또 표정 변화 하나 없이 그 아저씨처럼 마셨으면 춘삼이랑 새끼들도 살았을지도 몰라.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사실 전날 밤 숙직실에 몰래 잠입하고 그의 생활 패턴까지 완벽히 파악한 이경은 그가 고양이에게 했던 짓과 똑같이 막걸리에 부동액을 탄 것이었죠.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리고 놀랍게도 이는 왜? 그녀에게 있어선 네가 죽이고 싶다며. 뭐? 친구를 위한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네가 죽이고 싶다고 했잖아. 왜냐하면 이경은 아 이거다. 감정과 공감 능력이 결여된 소시오패스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은 수희 아저씨 때문에? 술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쌤 우리 쌤 와이프죠. 일반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연쇄살인마의 탄생 비화이자 혹시 수희 선생님 그렇게 되신 날 누가 본 게 있는지 확인하러 오셨어. 그런 그녀를 지옥 끝까지 쫓는 주인공 한 명씩 따로 이야기 들을래? 그게 좋겠지? 구경이와의 거기 학생부터 잠깐. 없는데요? 응? 저 그날 일찍 가서 할 말 없다고요. 첫 만남이 이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판단할게. 게다가 이경은 그 시작부터 아는 대로만 답해주면 돼. 다들 어느 병원인지도 모를 것 같은데. 왜요?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가 병원을 왔다길래 너희 중에 있나 했어. 국내 최고의 유능한 경찰을 앞에 두고도 의심스럽다. 걔 뭔데요? 의심스러워? 아주 뻔뻔하게 수희 아저씨 술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이어가죠. 왜 그렇게 생각해? 어느새 자꾸 다른 일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녀의 얼굴과 말투 누가 독이라도 넣었나 했죠. 그리고 제스처들은 저도 약간 영락없는 여고생을 슬픈 거예요. 완벽히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그래도 매번 밝게 웃어주시고. 인정하긴 싫은데 비슷한 데가 있네. JTBC의 숨은 띵자 너랑 나랑. 구경이 바로 시작한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생명보험 회사의 조사관 팀장이었던 제이는 이제 우리한테 남은 케이스가 뭐지? 계속되는 최악의 실적으로 잔잔바리 말고 최소 5억 이상 건술 제대로 될 만한 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였죠. 다들 폭탄 돌리는 중이에요.
맡으면 호구라고? 그런 그녀 앞에 무려 12억을 지급해야 하는 좀 희망적으로 말해봐. 비고부 빅건수가 등장합니다. 보험조사관의 주된 임무는 보험사의 입장에 서서 합리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었죠. 잘 굽히시네요. 그런 면에서 이번 건은 잘못 얽히면은 그 액수는 컸으나 손해 막심 심할서 가게요. 아니 현장 조사도 안 돼 있는 걸 저희 둘이서 뭐 어떡해요. 58,000% 지급 확정각인 헬라니도를 자랑했습니다. 오경수, 하나 제이에겐 용병이 있어야겠지? 믿는 구석이 존재했죠. 한편 도저히 사람 사는 곳이라고 믿을 수 없는 장소에 내가 게임하고 싶어도 그랬겠어.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 며칠째 씻지도 않은 페인 하나가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녀의 정체는 과거 전도유망했던 경찰 구경이었습니다. 인트로 때와는 180도 변해버린 모습으로 게임이 진행 중인 컴퓨터의 전원을 꺼봤습니다. 자기 와이프 틀려서 껐잖아. 이턴 인정을 해야 돼. 자기 와이프 틀려서 껐잖아. 인정을 해야 돼. 누가 봐도 방구석 게임 페인이었지만 제이가 이곳을 직접 찾아올 만큼 그녀의 실력 자체는 아직도 넘버원이었죠. 선배, 이제 일 얘기 좀. 한없이 무기력해 보이던 그녀는 보험 가입자가 실종됐어요. 마시고 죽어보자고. 그라가스 하자마자 아침에 산책 나갔다가 안 돌아왔어요.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아내 윤재영. 외지에서 왔는데도 국내 인구 보부라고 소문났대. 사이에 딸 하나 있고. 원래의 모습으로 너 인꼬가 사실은 앵무새라는 거 아니야? 그 누구보다 지적이고 걔네는 금술이랑 아무 상관없어. 총기가 넘쳐 흐르며 그리고 부부 사이 좋다고 소문난 집이 더 의심스러운 거 알지? 어떻게 하면 그게 소문이 났겠어? 보여주려고 용을 썼다는 거지. 모든 것을 의심하는 본투비 경찰 구경이로 돌아온다. 집 근처에 야트막한 산이 있어서 김민규가 평소에도 자주 갔대요. 화목한 가정 그 자체였던 김민규 씨는 근데 완전 사라져 버린 거지. 동네 뒷산에서 사라지는 대신 절벽에서 김민규가 들고 나간 가방이랑 혈흔이 나왔고 바다에서 신발이 발견됐어요. 실족사 처리가 되었고 이에 보험사에서 꼼짝없이 12억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돈 문제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 애가 소아당뇨가 있어서 병원 오다닌 거 빼면 이에 제이는 정황 몇 개만 건져줘요. 솔직히 자살이 아닐 수가 없잖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정황을 찾아내 생명보험 지급 의무 자체를 없앨 심산이었습니다. 사람 속은 모르는 거거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 무슨 바람이 불어서 자살했을 수도 있고. 허나 내가 심부름 센터도 아니고 네가 꽂아주는 푼돈 받아가면서 뭐? 어디? 통영? 아야 넌 멀다. 현재의 경위는 귀차니즘 끝판왕의 상태로 진보스 4090 Ti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죠. 경수 씨가 내일 데리러 올 거야. 그런데 잠깐 제가 온다고? 이번엔 그녀만의 난처럼 못 믿을 놈이랑 일 못해. 까다로운 파트너 선정 기준이 발목을 잡습니다. 너 뭔데? 허나 이는 단순히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닌 몇 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말투 보니까 대구 출신. 경찰 준비하다 그만뒀지. 오직 경수의 겉모습만으로 나 팀장 같은 사람 모시는 타입이 아닌데 붙어있는 게 의심스럽네. 그의 성향 파악을 끝내버린 실적 하루치에서 팀 옮기고 승진하는 그런 그림 그리나? 킬같은 경유절약 가능한 고집이었죠. 저도 이렇게 예의 없고 위생관념 없는 사람이랑은 일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사실 그녀에겐 운전해줄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 믿을 만한 사람 찾으면 되지. 이미 생각해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길드 내 최강 스펙을 지닌 산타라는 동료였죠. 장난이지? 신원 확실한 내 팀원은 싫고 게임에서 본 아무나를 믿는다고? 허나 그는 경이에게 아무나 아니야. 아무나가 아닌 무려 58,000번의 레이드로 호흡을 맞춰왔으며 그동안 우리가 했던 전투가 수천 수만이야. 목숨도 맡기는 동지들이라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가장 믿을 수 있는 전우 중 하나였죠. 운전은 합격이고 그럼 해결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우리의 산타 씨는 그저 운전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날이 좋아요. 경찰이 아닌 지금 관광. 탕문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녀였죠. 그냥 누락됐다고 생각할 거야. 그야말로 의심스러운데. 사망보험금 수익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남편이 산 중고차를 아직 타네. 차 유지비, 딸내미 병원비, 교육비 하면 캐시어 월급으로는 감당이 힘들 텐데.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보험료 받으면 숨은 돌리겠구만. 허나 이곳저곳을 살펴볼수록 근데 아기가 아팠으면 아빠가 마음이 아파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뭐대? 딴 놈 몰라도 그만은 저거 이쁜 마누라 두고 그런 짓 할 그럴 놈이 아닙니다. 극단적 선택이란 결론과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던 가운데 다 해보지. 새로운 단서 하나를 포착하게 되죠. 멀리서 오신 손님한테 그 괜한 소리 한다. 바로 그 1, 2년 사이에 민규놈 다니던 공장 사람들이 줄줄이 다 깨겠다니까. 평소 사망자와 친하게 지냈던 공장
현장 사람들이 모두 의문사를 딴 점이었습니다. 의심스러운데. 게다가 두 분 처지가 비슷한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 했는데 인연인갑네요. 교회 위장장이 부 마주한 아내는 힘든 건 우리끼리 다 털어놓고 끝내요. 저는 괜찮아요. 남편을 잃었다기엔 너무나도 멀쩡했죠. 사라지고 3개월 뒤에 폰이 한 번 켜졌나 봐. 작물로 나왔나 보다 하고 넘어갔대. 켜졌을 때 잡힌 기지국 위치는 절벽이랑 멀어? 곧바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 그녀는 아주 잠깐 휴대폰이 켜진 기지국 앞과 그 주변 환경 일대를 한참 바라보더니 결국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잠시 후 이번엔 늦바람난 남편을 둔 아내로 둔갑한 경위는 아줌마 남편 희역한 아들 없을 것 같은데. 한 업소녀에게서 가면에 선글라스만 쓰고 있던 놈도 있었고. 간이 쓴 남자에 관한 이야기와 그쯤에 방파제에서 얼라 시체가 하나 올라왔었는데 사실은 가아가 배에서 회식하는 사람들 흐드렛 일하다가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또 한 번 그의 회사와 관련된 소문에 대해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퍼즐은 의심스럽지. 가면 쓴 남자랑 김민규를 성급하게 연결짓는 것 같아서. 한순간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면남 나타난 날이 하필 김민규 핸드폰이 켜진 날이다. 몸이 근질근질했다는 거거든. 가장 먼저 자살 가능성을 찾으랬더니 얘가 안 죽었다는 가능성이 찾아졌네. 김민규는 죽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근데 두 번째는 혼자서 죽은 사람이 될 수 있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추적자로 있다는 것이었죠. 어떤 엄마가 소아 당뇨 있는 애 집에다 밀가루 과자를 사놓겠니? 즉 이 부부는 김민규는 자살한 것도 누가 죽인 것도 아니야. 죽음을 위장해 윤재영이 살아있는 김민규를 숨겨주고 있어. 보험 사기를 저지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들의 집에 몰래 잠입한 경위는 증거인멸의 흔적들과 다 큰 아이를 가진 집에 있긴 어색한 베이비 모니터를 발견합니다. 그말인즉슨 반경 50m 내에 50m. 김민규가 숨어있다는 뜻이었죠. 곧이어 멀지 않은 곳에서 수상한 컨테이너를 발견하고 다 끝났어. 이제 나와. 김민규 씨. 버젓이 살아있는 김민규와의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 미리 도망 루트까지 짜여져 있었죠. 허나 눈썰미 좋은 갓경이가 이를 놓칠 리 없었고, 아이씨, 저런 데 들어가라고? 지하 벙커로 들어가는 그를 탐미까지 쫓아가기 이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나고 벙커 입구가 가로막혀버리죠. 완벽한 도주를 준비한 전문가의 손길로 보이는 가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로 인해 김민규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갇혀 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랬죠. 이 모든 것은 인트로 때부터 시작된 이경의 서프라이즈이자 모든 것을 하나하나 연극처럼 연출한 그녀의 연쇄살인이었던 것이었죠. 그레텔, 침착하라고. 이번 작품은 그레텔, 침착하라고. 일명 헨젤과 그레텔로 저 오두막은 전부 몇 년 전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맛있는 과자로 만들어졌어. 상상 초월의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연극의 피날레도 완벽한 증거인멸과 함께 막을 내리죠. 다음날 어제의 일을 만끽하고 있던 이경은 추운 날 우연히 만난 그녀가 대박. 구경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경희 또한 진짜 사고였다면 컨테이너까지 불탈 이유는 없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윤재영을 위해서 일부러 태운 거야. 분명 그 배우가 있음을 눈치채게 되죠. 이어서 그 길로 윤재영을 찾아간 그녀는 나 이대로 경찰한테 가면 보험금 위험할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남편의 권유로 무슨 미친 소리야 그게? 팔자에도 없는 사기를 친 그녀에게 누군가 그의 본 모습을 제보했던 것이었죠. 그러다 들키면 우리 선배 어쩔 건데. 그리고는 당사자의 마음이 한없이 약해졌을 때 누군데 이러시는 거예요? 당신 남편 회식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고. 그러니까 악마의 속삭임으로 남편 죽어도 너무 죄책감 갖지 말라고. 제가 다시 연락 드릴 거예요. 다음에는 재영 씨도 저 도와주셔야 돼요. 강제 공범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대피 장소도 그쪽에서 준비한 거고 허나 경위는 결국 시키는 대로 하신 거네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범죄자를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알았잖아. 결코 용납하지 않았죠. 죽여요. 결론적으로 아내의 가담으로 일이 성사될 수 있었고, 죽이고 싶었고 그래서 당신 소원대로 죽어졌는데 이는 경위가 보기엔 왜 슬픈 척해? 그저 악어의 눈물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네가 뭘 알아? 그리고 사실 내가 제일 믿었던 사람이 내가 알던 거랑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데. 당신이란 인간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었기에 누군지 모르겠어. 지금 내뱉고 있는 모진 말들은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어쩌면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일지도 몰랐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당신 남편 회식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고. 그녀의 말을 다시 정리해보면 김민규가 종종 즐기던 퇴폐적인 회식 자리에서 그들의 심부름을 하던 무고한 청년이 죽게 됐는데 이들은 그날 일에 대해 이런 방구조차 하지 않았고 뭐 CCTV 고장? 본 사람도 없대고. 단순 사고사로 위장되어 사건이 종결됐었죠. 다 죽어. 하나 누군가 이 청년의 복수를 하기 시작했고 사고사로 위장한 살인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나다 이 씹새끼야. 한편 그 장본인은 뉴스 나왔어? 그 사고 사라고 나오대. 그녀의 조력자 건욱과 함께 일에 뒤에서 백업을 해주니까 대박인데. 자화자찬을 즐기고 있었죠. 저한테도 이런 좋은 순간이 오는군요. 증거 없고? 늘 완벽함을 추구하는 목격자 확실하고? 이경의 살인은 그 여자한테 피해갈 일도 없고. 실패라는 단어 따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녀만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존재했는데 바로 그 여자 뭐 나쁜 짓 했어? 아니? 죄 지은 사람만 죽인다는 것이었죠. 어떻게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죽이냐? 데스노트 뺨치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이경에겐 작업 완료 후엔 반드시 연극대본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모인 책의 권수는 어림잡아도 50권에 육박했죠. 그 말인즉슨 또 없나? 지금까지 50여 명 이상의 사람을 죽여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일 놈. 그야말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결합된 신인류의 탄생을 본 듯했죠. 잠시 후 문득 어젯밤 일이 생각난 이경은 장성우 알아? 고등학교 때 나 연극부 담당했던 쌤. 와이프 경찰이요. 제가 가고 싶다고 한 건데요. 고양이 사건으로 전학을 간 터라 몰랐던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저사했다 이거? 놀라운 비하인드를 듣게 되죠. 자살했어? 장성우 쌤이? 이에 제대로 흥미를 느낀 이경은 과거 동창이었던 친구 영주를 만나고 장성우 쌤 이야기 궁금하다고 했지? 그 디테일을 듣게 됩니다. 한결 선배라고 기억나? 알지. 오필려 했잖아. 엄청 하얀 언니. 그 선배 바로 저수지 빠져 죽은 거 알아? 죽은 여고생과 누가 죽인 거야? 고경이의 남편 장성우 선생이 그 선배 죽던 날에 장쌤이랑 둘이 있는 걸 누가 봤댔거든.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근데 장쌤 와이프가 경찰이었잖아. 엄청 해집고 다녔어. 자기 남편 결백 밝히겠다고. 이에 이경은 자기 남편이 범인이라는 증거 찾으려고 그런 걸 수도 있지. 역시나 다른 관점을 내놓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형부는 용의자야. 허나 어딘가 비슷한 구석이 있는 두 사람은 내가 해야 해. 이번에도 의견이 일치했죠. 그녀는 남편을 믿었던 만큼 집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의심하고 또 추궁했고 당신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 그 결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구경이의 모습으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우 진짜 더러운 짓 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를 듣고 있던 이경은 그딴 짓 한 선생은 지가 죽기 전에 누가 죽였어야 돼. 자신도 모르게 그치. 걔는 죽었는데 지는 왜 살아야 돼? 고양이는 죽었는데 지는 왜 살아야 돼? 악마의 본능이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나 이제 가도 돼? 영주는 뭐야 이제 만났는데. 완전히 겁에 질리게 되죠. 너 아직도 그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로이가 보은했다고는 생각 안 해? 고양이 사건 이후 영주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이경이 던진 무리수를 영주가 모두 눈치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발 나 좀 그만 놔둬! 영주 입장에서 이경은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미안해. 나 너무 무서워. 언제 왜 그래? 그저 살아있는 악마이자 공포의 트라우마 그 자체였죠. 한편 택시를 타게 된 경위는 기사님, 제가 목적지를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수상한 낌새를 느끼게 되는데 액션을 취하기엔 이미 한참 늦어버린 뒤였죠. 잠시 후 그녀를 기다리는 건 왔어요? 용국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재단 이사장이었지만 실상은 한국 정계의 비선실세로 군림하고 있는 무속자였죠. 김민규는 누가 그런 거 같아? 이런 용국장이 굳이 경위를 소환한 까닭은 우리끼리는 괜찮아. 죽이고 싶었으면 그냥 죽였으면 될 텐데 아무도 피해 안 받게 하려고 사고나 자살로 위장했죠. 그녀 또한 다 죽을 만한 사람들이었죠. 연쇄살인마의 정체에 흥미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이 정도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한 경위를 제외하면 계획살인이란 것을 눈치챈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인자 같이 잡아. 경위를 스카우트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나 이제 시간 없다. 어떻게 할래 자기? 팀원은 제가 꾸릴게요. 그렇게 걔가 자기까지 죽일 수 있어. 개입? 우리는 그걸 개입하고 불러. 엄청난 권력까지 증여하게 된 경위는 본격적으로 K 전담반을 꾸려 이경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다음날 다 괜찮아요.
다른 문제는 없고? 이모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던 이경의 귀에 그래서 제가 만나야 되는 분이 아주 익숙하고도 구경인 조사관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름이 들려오죠. 어머 오빠. 마찬가지로 같은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이모는 몰라요? 어디가 아픈지? 내부자 지식으로 얄팍하게 이득을 취하려다 여기 고집무환자 가입 전에 갑상선 암 확진 받았던 거 고지 받으셨나요? 경이자에게 된통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모가 설마 보험 사기라뇨. 두 사람의 만남이 다음부터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몇 달이든 납입금 받고 일방적으로 해지시키는 게 보험사로선 이익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가 회사 입장일 거예요. 네? 다시금 성사되죠. 본인 아니나 챙겨요. 회사는 불리하면 그쪽부터 자를 테니까. 그러나 이경과는 달리 구경이는 그녀를 전혀 못 알아보는 것. 근데 왜 나 아는 척 안 하니? 역시 명불 경이자였습니다. 공백요고 연극반 송희경. 너도 나 한눈에 알아본 것 같은데. 그녀의 지리는 카리스마에 찾아오세요 와이프분. 그제서야 이경도 화답에 나섰죠. 더 시끄러워졌네. 가라. 허나 그녀의 리액션이 시원치 않자 저 깊숙이 잠들어 있던 얼마 전에 쌤 소식 들었어요. 진작 알았으면 장례식장이라도 갔을 텐데. 경의 트라우마를 진짜 그럴 뿐으로 안 보였는데.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경이 내뱉는 문장마다 선생님은 편해지셨겠죠? 그녀의 마음은 갈비를 찢기기 시작했고 네? 결국 공황장애로 이어지죠. 그렇게 두 사람의 세 번째 만남은 이경의 압승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헤어진 애인과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박모 씨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어떻게 저래? 곧이어 저런 놈들은 씨를 날려야 되는데. 이경의 눈에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새로운 희생자가 포착되고 나쁜 사람이구나. 내면의 악마가 깨어나며 왜 뭐 있어? 내가 이모 소원 들어줄게. 이제 슬슬 오지? 다시금 작품 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예고하죠. 보안 점검 나왔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인 건욱을 이용해 손쉽게 타겟의 폰을 해킹한 그녀는 해박한 화학 지식을 뽐내며 여러 약품들을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이게 뭐예요? 사은품이에요. 그녀의 조력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서로가 서로는 모르지만 K라는 존재를 필두로 일을 진행하는 정조직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그렇게 D-Day가 밝아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대학 축제를 즐기고 있는 가운데 이경의 작전이 시작되죠. 벌써 기름 다 썼어? 그 1단계는 바로 고마워. 그녀가 만든 식용유였습니다. 누구? 약품은 음식에 자연스레 섞여 서비스입니다. 쓰레기의 입속으로 들어갔고 이후 2단계가 시작되죠. 오 센스. 이경표 특제 비눗방울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다시 한번 타겟의 호흡기로 향하게 됩니다. 물 쳤네. 이어서 역겨운 눈빛으로 다음 희생자를 탐색 중인 쓰레기에게 그 마지막 활용 점정 3단계 약품 물풍선이 배달되죠. 그렇게 서면봉 뺨치는 쓰리콤보를 내리맞은 몰카범의 상태는 점점 몽롱해지기 시작합니다. 허나 이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게 술 좀 착착 처먹지. 대학 축제를 과도하게 즐긴 철없는 청년에 불과했고 거품까지 물며 괴로워하던 타겟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그런데 그때 제 영상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지워주세요. 몰카 피해 여성이었죠. 대답해. 아니면 찌를 거야? 이어서 이미 죽은 그를 대답하라고. 복수의 칼날로 사정없이 찌르기 시작합니다. 지워달라고 했잖아. 그렇게 사건은 이경이 계산하지 못한 변수와 맞물리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죠. 범인이 잡힘으로써 자신의 범죄가 덮이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었겠지만 기본 상식을 벗어나는 인간인 이경에겐 그저 자신의 법칙에 위반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죽음을 원한 사람이 용의자가 되지 않게 만든다. 라는 그녀의 신념이었죠. 다음날 도시 한복판에 설치된 전광판에 괴상한 영상이 도배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번 사건의 범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밝히는 일종의 자백 비디오였죠. 이를 라이브로 보게 된 경위는 이것이 K의 지심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어서 남자가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오히려 당하는 건 여자의 쪽이었을 거야. 아주 작은 단서 하나 놓치지 않고 전속력으로 그녀를 추적하기 시작하죠.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죽을 때 여자 2명이
김정남 얼굴에 뭘 발랐어. 맨손으로 그걸 만진 여자 둘은 멀쩡했는데 김정남은 10분 만에 죽었지. 그럼 각각은 안전한데 섞이면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거군요. 이것이 바로 네르니졸은 기름에 섞이지.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일풀이죠. 가벼워서 떠다니다가 어느 점막에 건 달라붙기 쉽고. 오직 타겟만 죽일 수 있었던 그 세 가지가 섞여서 독약이 된 거군. 이경만의 천재적인 살인 방법이었습니다. 허나 가장 의문인 것은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곳에 사람을 딱 불러낸 거죠? 어나니머스 뺨치는 조력자들의 존재였죠. 누가 부탁했는데? 대학생들 노는데 갖다 주라고. 겨우 꼬리를 잡은 녀석을 신문해봐도 부탁이면 대가로 뭘 받았겠네. 얼마 주던가요? 아닌데? 대가 그런 거 없이 내가 그냥 도와준 건데? 이들이 얻은 정보라곤 K와 관련된 자들이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형이 존재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경위가 K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찰도 아니고 보험조사관이 왜? 이경에게 노출되죠. 몇 시간 뒤 이경은 곧바로 영업업체 직원으로 변장해 골 벽는다 진짜로. 이들의 본거지로 침투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은커녕 전방만 생긴 거야? 도리어 희열을 느끼는 미친 여간이 진짜 무서운 여자였죠. 잠시 후 귓속에 도청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가려움을 또 도청 장치까지 설치한 그녀는 깐다구 세계 챔피언답게 전담반 사람을 가로질러가는 대범함까지 선보입니다. 허나 그녀는 몰랐죠. 아우 향수 뿌려봤자 저녁 되면 그냥 쓰레기 냄새 때문에 향이 싹 달아나 아주 그냥. 산타는 후각 세계 챔피언이란 것을 평소 이모님들에게서 맡을 수 없었던 향을 캐치한 그는 그녀를 전속력으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당황한 이경은 가끔 보자등단을 조져버리고 따돌렸나? 필사의 추격전이 이어집니다. 둘 다 취미가 마라톤이었나요? 말 그대로 밤새 달리던 두 사람은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만나게 되고 슈퍼히어로 랜딩. 다리까지 희생하며 겨우 위기 탈출에 성공하죠. 한편 그 시각 나머지 팀원들은 이번 동영상에서 사용된 애니메이션은 2003년 시애틀 지역 방송에서 방영된 애니메이션이고요. 자백 영상을 토대로 피의자를 보호하려고 급하게 전광판을 해킹해서 동영상을 올렸어. 그 와중에 딱 맞아 떨어지는 우리나라엔 잘 안 알려진 애니메이션을 골랐지. K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생애 주기 속에서 이걸 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2003년 시애틀의 미취학 아동이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럼 지금 20대쯤일 거 아니야. 너무 어린데? 여자예요. 뭐? 그런데 말이 돼? 경희의 머릿속에 또 뭐야? 문득 한 사람이 떠오르죠. 잠깐만 다 커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쉬었다 할까? 분위기 파괴범 이경이었습니다. 벌써요? 괜찮은데. 그리고 이미 산타에게서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고. 그날의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죠. 났어요. 너 되게 못하더라. 나한텐 그런 거 안 통한다? 그렇게 그래도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경찰쌤 뿐이네요. 스몰 토크를 이어가던 두 사람의 증거 없어? 그게 중요해요? 본격적인 어렸을 때 미국에 살았지. 2차전이 시작됩니다. 장쌤이 말해줬어요? 미국 살 때 그 애니메이션도 봤니? 얼마 전에 뉴스 나왔던? 그 뭐예요? 어젯밤에 뭐 했어? 쌤 나한테 관심 되게 많다. 이경은 아주 자연스럽고도 부끄러워라. 너 지금 내가 물어본 거에 대답 하나도 제대로 안 했다. 교묘하게 대답을 회피하고 있었죠. 이에 경위자는 대화로는 추리할 수 없던 판단하에 그녀의 다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전날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기엔 그녀의 다리는 너무나 멀쩡해 보였죠. 결국 간다.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떠나가는데 안녕히 가세요. 경위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골절을 당했음에도 의심하는 경위를 안심시키기 위한 소리를 치는 메소드 연기였죠. 그리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 그녀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좌시하지 않기로 이 여자. 결심하게 됩니다. 그날 밤 그쪽에서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재영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오는데 도와달라고 말씀드릴 분이 조사관님밖에 없어서요. 바로 그녀에게 저 어떡하죠? K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윤재영한테 지금까지 온 메시지는 하나야. 모레 13시 인천역 1번 출구. 로 나오라는 거. 그녀를 마주할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문제는 누굴 또 죽인다는 거겠죠? 살인을 방조하게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죠. K의 톱니바퀴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야. 이에 전담반은 처음으로 윤재영을 살인의 도구로 쓰겠다는 거잖아. 민간인더러 살인에 동참하라는 거라고. 의견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용국장 쪽 사람 불러서 K가 다 눈치채면 그땐 윤재영이나 그 딸이나 안전할까? K가 눈치챈다는 보장이... 그럴 가능성이 높지. 걔는 너보다 똑똑한 것 같으니까. 지금 제이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다른 방법 있어? 지금이라도 경찰에 알리면 그게 되겠니? 오히려 내가 죽기를 바라는구나.
경이가 또다시 누가 죽더라도 K 잡을 단서 남은 걸로 됐다는 거잖아. 과거 그녀를 구렁텅이로 빠뜨렸던 아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냐 사람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었죠. 내가 죽였어. 몇 년 동안 처박혀서 찾은 답이 그거야? 허나 이 대화는 상호 씨는 내가 죽인 것 같아. 그녀의 영린을 건드린 꼴이 되었고 난 옛날로 돌아가도 똑같이 의심할 거야. 급기야 형부가 불쌍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너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였니? 뭐? 나는 누구예요?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맙니다. 후회할 때 옆에 아무도 없을 거야. 윤재영한테 우리가 돕는다 그래. 며칠 뒤 아직 앙금이 풀리지 않은 전담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가 우리 사무실을 털었으니까 우리 얼굴 신원 다 파악됐다고 봐야 돼. 작전은 시작돼 버리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이들을 명불 K는 세대 박물관역에서 내릴 거요? 남편이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말 전해달라고 그러던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통해 다음 목적지를 드러냅니다. 맞아요.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휴대폰 문자를 본 재영이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급기야 녹음기까지 빼버린 그녀는 왜 저러는 거야? 꽉 잡고 있나 봐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물병을 들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병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윤재영을 말려야지. 여기서 그만두면 안 돼. 그렇게 국물이면 어떡해요? 우려하던 상황이 등장하고 재영은 단 1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들이 놀고 있는 구렁텅이에 산소병을 쏟아내버립니다. 만약 독극물이라면 끔찍한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 결국 곧바로 아이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하는데 재영이 남은 물을 마시기 시작하죠.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 그랬습니다. 속았어. 모든 것은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구경이가 경찰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지원받지 않는 상황을 만든 뒤 아직 모르죠. 뭐 아무 짓도 안 하는 척하다가 또 뭐. 어쩌면 자신을 귀찮게 하는 전담반을 요리하기 위한 이게 뭐지? 이거 그거 같은데 헬륨가스 같은데. 이경의 계략이었죠. 왜 안 열려? 자기를 쫓지 말라고 경고한 거야. 내 사랑을 해쳐서. 몇 시간 뒤 납치된 두 사람이 눈을 뜬 곳은 밀어. 하나, 둘, 셋. 바다 한가운데 컨테이너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서해. 우리 갇혀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물이 점점 차올라.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빠른 속도로 차오르고 있었죠. 과연 오 멋있다. 이때의 사람은 도대체가 어딨어? 어디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선배? 배터리도 얼마 안 남았네. 세상 최악의 소시오패스에게서 재밌는 구경 다 놓치겠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드라마 구경이 무려 금자씨가 등장했음에도 크게 화제가 된 작품은 아니었어서 기대하진 않았었는데 왜 인기가 없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웰메이드였던 작품이었습니다. 세련되고도 키치한 연출들과 잘 짜여진 극본은 순식간에 정주행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연쇄살인마 송혜경 역을 맡은 김혜준 배우는 등장할 때마다 소름 끼치는 연기력을 선보이며 감탄을 절로 자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의 신인상을 모두 휩쓸었다고 하니 앞으로가 더 주목되는 배우인 것 같고요. 분량 관계상 생략한 부분이 많아 풀버전으로 감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신있게 강추할 수 있는 작품이고요. 이후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